최근에 알라딘에서 미술관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을 위한 동시대 미술 안내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현대미술이나 예술에 관해 다룬 책이야. 근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예술이 돈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사실 예술가들은 본인이 돈은 못 벌지 몰라도 예술 자체는 엄청난 돈이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 가령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소득이 적은 예술가들이 모여 흥미있는 예술거리를 만들어내면 외부 사람들이 그걸 즐기러 가고, 해당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예술이 자본가들의 부를 늘려준대. 그리고 이때 폭등한 임대료를 감당 못한 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주변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임대료가 저렴했던 지역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예술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돌아서고, 결과적으로 땅값은 비싸지만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 동네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예술가들이 새롭게 이동한 외곽 지역은 또다시 새로운 예술이 생기면서 위의 사례가 반복된다더라고. 작가가 대영 제국 훈장을 받은 예술인사라 그런지 시기에 따른 영국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지도도 첨부해서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또 그런 면에서 예술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선구자라고 묘사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든 생각이, 어쩌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예술이나 도시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국가나 인구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러 전쟁이 끝난 뒤 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생산 인구 증가가 시작되자 여러 국가들의 경제나 문화들이 융성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도시의 중심부터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이때 다음 생산 인구인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주변 외곽으로 점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문화가 발전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외곽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끝없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 사회에 어느 정도 속하면서 떨어진 곳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보통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생산인과 예술가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예술가는 시간이 지나도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더 저렴한 다른 공간에서 예술가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생산인구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기존 생산인구가 노령인구로 바뀐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도시를 한번 쓰고 버리는 구조인데, 자본주의에선 미래의 가치를 미리 끌어쓸 수 있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쓰는 등 이후 세대가 임대료가 높아진 중심지에 최대한 머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예술처럼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연시킬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인구의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청년을 미리 끌어다 쓸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잖아. 예술가가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밀려나듯이 생산인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술은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인구는 다음 세대가 생산되지 못하면 소멸하는 구조라, 만약 인구도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면 인구 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